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는 있지만 제대로는 몰랐던 펀드 상품 선택과 운용 방법에 따라서 또 같은 곳에 투자해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죠. 네, 재테크 필수품인 펀드 잘 고르는 방법과 돈 굴리는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의 박기훈 센터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박 센터장님하고 펀드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펀드 열풍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환매가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상반기에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ETF가. 네, ETF 시장이 커지면서 즉시성을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래서 펀드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펀드에도 펀드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뭐 좀 저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2차 전지 열풍이 펀드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네,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일단은 뭐 7월 한 달은 2차 전지가 정말 뜨거웠죠. 네. 상반기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반도체, AI, 배터리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었고요. 근데 한국을 제외하면은 7월은 배터리나 전기차는 사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네. 오히려 내용면에서 반대에 있는 유가나 에너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국내 2차 전지 쏠림이 약간 과격한 현상이었다라고 네.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처럼 대표 종목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펀드는 원래가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주식만큼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좀 적었지만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영향을 받은 펀드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모습을 보면은요. 한 달간 펀드 시장으로는 1조 5천억 원의 순유입이 있었고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채권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주식형 펀드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났는데요. 7월에도 주식형 펀드는 4.61% 상승했어요. 연초 대비 거의 30% 상승이 육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형에서 좀 환매를 해서 채권형으로 자금을 이동 중인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테마로 보면은 에너지, 상품, 그리고 IT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8월에도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하이힐드 펀드인데요. 하이힐드 펀드는 상반기에 2천억 원 자금이 순유출됐는데 7월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510억 원 순유입으로 강하게 전환됐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고요. 분리과세 혜택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상품 출시가 좀 늘어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워낙 쏠림 현상이 심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쪽 세력들 보면 좀 호되게 당했다는 표현이 네네.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 같은데 특히 펀드에서 이제 롱숏 펀드의 이제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이 롱숏 펀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상승의 영향을 받은 예. 펀드들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 주신 롱숏 펀드고요. 네. 롱숏은 리스크 해지 전략입니다. 롱은 매수를 의미하고요.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보유하고요. 숏은 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고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빌려서 현재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때 싼 값에 매수해서 갚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숏은 공매도죠. 공매도고요. 그 외에도 인버스라든지 가격이 하락할 때 유리한 전략들이 숏이 됩니다. 롱숏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롱이랑 숏을 적절히 운용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7월에 공매도 거래액이 23조 원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그 중에서 40%가 2차 전지 관련주에 약간 편중돼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숏을 쳤는데 개인 투자자 수급은 2차 전지에 집중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 거의 60% 상승을 했으니까 예상이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에 이제 공매도에서 숏 스퀴즈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롱숏 펀드를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펀드들도 전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를 만한 거는 롱 매수하고 빠질 만하다 싶어서 숏을 했는데 빠질 만하다 싶었던 그것만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터졌을까. 네. 저기는 진짜 어떤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수익률 편차도 조금 나타났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운용사 셀렉션에 따라서 차이가 네, 나타날 그렇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고평가된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단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숏이 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셀렉션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았고요.
그거보다 이제 펀드마다 롱과 숏의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롱숏 펀드 수익률을 보면은요, 롱숏 펀드 중에서 7월에 수익률이 좀 좋았던 펀드들이 있어요. 예. 이런 펀드들은 미래에셋, 뭐 스마트 롱숏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70을 보면은요, 투자 전략이 롱이 비중이 85고요, 숏 비중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숏 비중이 좀 적죠 원래부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숏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요. 반대로 7월에 롱숏 펀드 수익률 하위 펀드들이 있는데요. 예. 이 하위 펀드 중에서는 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 50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롱 비중이 60입니다. 숏 비중이 40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미래에셋 스마트에 비해서는 좀 다른 거죠. 숏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사모펀드들은 숏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손실폭이 굉장히 컸던 경우도 있죠. 다만 이제 롱숏 전략이 우리가 뭐 다들 많이 이해하실 건데요. 박스권이나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지 않습니까? 매도를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 거북이 펀드의 경우에는 22년에 코스피 지수가 23% 하락했는데 이때 플러스 5%, 6%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로는 초과 수익이 거의 28%였던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좀 상승하는 장이니까 숏 포지션이 수익률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이렇게 반등장이나 하락장이나 네. 어떤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런 롱숏 펀드들이 또 추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좀 해치 차원인 건가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마이다스가 작년에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아웃퍼폼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마이다스의 손이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금년에는 보니까 또 마이너스네. 월 수익으로는 마이너스고요. 월 수익으로는? 연수익으로는 연간은 플러스. 그러니 결국 늘 잘하기는 어렵다. 네, 아무래도 뭐 원칙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펀드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 보수를 지불하는데 네네. 수익을 못 내면 네네네.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련다 그렇죠. 차라리. 그 운용 보수 내가 안 준다. 약간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야 최근 수익률은 다 체크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게요. 수익률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은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혹시 또 레버리지 쓰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좋은데. 네, 뭐 이번 달에도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죠? 7월에도 지수 대비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둔 펀드들은 있었는데요. 네. 7월에는 레버리지 펀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에 좀 위치했고요. 1위는 한국투자 코스닥 2배로 펀드로요. 7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은 30.52%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NH 아문디 코스닥 2배 레버리지 펀드로 29.93% 수익, 3위는 삼성 코스닥 150 1.5배 레버리지 펀드로 22.8%, 4위는 BNK 코스닥 150 분할 매수 목표 전환형 펀드로 19.92%, 5위는 삼성 코스닥 150 인덱스 펀드로 15.3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코스닥 레버리지 그러네요. 펀드고요. 4위, 5위는 코스닥 150 인덱스 지수 펀드입니다. 테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7월 같은 경우에 전부 코스닥 지수에 상관돼 있죠. 시장 지수 네네. 추종이에요. 네. 예. 7월에는 코스닥이 7.8%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주요 국가 지수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코스닥 지수에 연동된 레버리지 펀드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인덱스 펀드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레버리지니까 수익률이 높네요. 잘못 가면 또 많이 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 성향 공격적인, 가지신 분들 그렇죠. 저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렇죠. 네. 너무 타이밍을 뻔한 잡는 게 항상 얘기네요. 어렵죠. 네. 아니 저기 그리고 센터장님, 네. 요 IPO 쪽이 요즘 조금 이렇게 뭐랄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처음에 그 뭐죠 공모가의 4배까지 가능하다. 그거 네네.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따따블, 예, 뭐 따상이 아닌 따따블까지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공모주 막 이렇게 청약을 따라다녀도 네. 워낙 경쟁이 높아서 한두 주 아닙니까? 몇 주 못 받아요. 몇 주 못 예. 받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모주 펀드를 드는 거는 방법이 되나요?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은 아직은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올해 같은 7월 뭐 이렇게 보면은
첫날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대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부동산 펀드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대체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좀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은 최소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으로 배정받은 물량만큼은 좀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공모주를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주 펀드보다는 좀 이따가 하이힐드 펀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힐드. 네, 다만 이제 올해 그냥 평범한 공모주 펀드만 보면은요, 예. 7월까지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 정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조단위 대여급 상장이 좀 없었고요. 대여급 상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주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주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채권을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예.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채권형 펀드처럼 움직였고요. 그래서 5%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낮다라기보다는 채권형 펀드처럼 움직였다. 사실 이렇게 올 초에 보시면 채권 좋을 것 사신 분들은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펀드도 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 말씀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라는 게 용어도 좀 어려운데 좀 네네. 알려주세요. 보통 하이힐드 하면 이거 채권 하이힐드.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채권이 아니고 이거 네. 채권 얘기 아니에요? 네, 채권입니다. 하이힐드 그렇죠, 공모주 그렇죠. 펀드. 네, 정확히는 하이힐드 공모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선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여급 상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면은요, 공모주 펀드는 이제 채권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운영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5% 정도였는데 네.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있어요.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공모주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타났거든요. 한 3배 정도 나타났는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는 우선 배정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배정 물량이요? 네, 그 공모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정 부분은 이 펀드에 먼저 물량을 네. 줘야 된다. 여기 이제 우선 배정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누리는 수익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처음에 뭐 경쟁률상 청약을 해도 한 주 받고 두 주 예. 받고 이런 게 조금 불만일 수도 예.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우선 배정으로 좀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하이힐드 펀드들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공모주 물량의 5%는 하이힐드 펀드에 우선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형 공모주, 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걸 돌이켜보면 예. 그런 큰 대형 공모주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게 되면요 초과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상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유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상장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돌아보면은 당시에 비례 경쟁률이 한 130대 1 네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5% 우선 배정이라는 게 굉장히 커 보일 수 그렇죠. 있죠. 130대 1이랑 예. 20대 1은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 자체도 회사채 시장에 약간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산이나 AG 네트워크스, 한진 이런 회사들이 모두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나타나면서 하이힐드 채권 펀드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판매량 자체가 수요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좀 하이힐드 펀드 자체가 안정적으로 준수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이힐드 펀드의 투자 대상 자체가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등급의 회사채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니까 조금 공모주 효과도 누려보고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의 효과도 누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SBS 비즈 이제 진행을 금년부터 맡고 나니까 네. 길 가다가 인사를 많이 받는데요. 네네. 예전보다. 네. 어제도 전철역에 내리는데 네. 어느 분이 와서 다짜고짜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네. 그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갖고 계신 종목을 갖다 아, 얘기해서 네네네. 이거 뭐 나 지금 보니까 한 반토막 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손사래를 치고 네네. 네,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 했는데 네. 자 이제 센터장님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펀드가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든지 아니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크게 밑더라요. 그런 분들이 센터장님한테 와서 이거 네네. 당장 환매해요? 어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런 질문이 가장 곤란하죠. 곤란한데요. 일단은 네. 뭐 올해만 보면은요, 중국이나 인버스 펀드를 제외하면은 뭐 비단 펀드뿐만이 아니라요, 모두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특히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거의 뭐 20몇 %, 그리고 7월까지 하면 거의 30% 수익이 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투자자분들 중에서 올해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올해 상반기는 좀 좋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불확실성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환매 자체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좀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에 투자를 좀 권해드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랑 베트남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베트남?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펀드요. 오호. 지금 뭐- 화면에는 이제 8월달에 눈여겨볼 펀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인덱스 펀드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덱스. 네, 인덱스 펀드는 이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맞고요. 지수를 좀 추종하는데요. 보시면은 1년 수익률이나 뭐 월 수익률은 지수를 좀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년 수익률에서는 지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코스피 200이 15% 상승했으면은 지금 위에 있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25%, 26%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들이 알파 전략이라는 걸 약간 추구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코스피의 수익률은 15%였는데 25%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남는 돈을 가지고 뭐 파생에 조금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의 수익률을 더 늘리게 됩니다. ETF들의 예를 들면은 ETF는 굉장히 패시브하다 보니까 지수를 거의 그대로 추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덱스 펀드들은 지수를 추종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조금 고민이 깊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펀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